안녕하세요. 사법연수원 36기 부동산 민사송무 전문 노블 정창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간단하게만 살펴보았던 분양계약 해제 혹은 해지, 취소 사유에 대해 알아본 데 이어서 일반적인 사유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정권 말기에서는 부동산 급상승기 즉 불장이었지만 그 이후 고금리에다가 위축된 소비심리, 탄핵사태 등 분양을 최종적으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이해 분양계약에 대해 해소하고자 하는 분들의 문의가 꽤 많았습니다. 만약 계약금만 냈다 이런 상태면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이를 포기하면 해약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중도금 대출까지 실행이 되어버린 경우 이때는 취소 해지하려면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물어보는 상담 내용 중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들, 즉 시행사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유들도 많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은 했지만 아직 돈이 안 들어갔다. 혹은 길을 가다가 분양대행 상담원이 이 위치가 좁다더라. 아니면 선임대가 맞춰져 있다. 잔금 시점이 되면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등등의 달콤한 설명을 해서 덜컥 계약했으니 내가 속은 것이다 등등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계약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에 서명을 하면 성립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또 최종적인 투자의 책임 혹은 최종적인 분양 계약의 여러 조건들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하면 이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속은 것 같다. 라고 하면 해제 취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저런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혹은 시행사와의 사이에 합의가 잘 되어 해제해 주겠다 그러면 또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합의하여 해제해 주는 경우는 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시행사가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커서 이 계약들을 벗어던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아니면 분양 자체가 너무 미분양이라 기존된 경우라도 벗어나고자 하는 경우도 상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사가 해제를 해주지 않으려는 것은 시행사가 대출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기존 수분양자들을 위해 합의 해제 후 다시 다른 수분양자를 찾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부동산 활황기이고 또 저금리라서 대출을 받아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거 자체도 쉽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럼 남는 것은 법적으로 취소 사유나 무효 사유 등으로 인해 수분양자에게 해제권이 발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선 시행사 분양사가 계약 위반 사항, 그중 그 건물 자체의 분양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를 전제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을 분양하는데 사람이 입주하여 살 수 있어야 하고 거주할 수 있으려면 기본 갖추어야 할 것이 있을 테인데 뭔가 잘못 지어져서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 주장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수적인 부분 말고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야 하겠죠? 사실 그런 경우는 잘 없을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입주 지연, 준공 지연입니다. 잔금 만기가 다가오고 보통 그 즈음 시점에 입주가 가능해야 합니다. 수분양자들도 전세를 받던지 아니면 직접 입주하던지 계약서에 기재된 그 시점에 맞추어 인생 계획을 짰을 것인데 이 시기를 갖다가 아예 늦춰져서 만약 6개월이나 더 늦게 준공시킨다던지 그러면 해제 주장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현장을 보면 이 경우도 잘 없는 게 아무리 자재값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더라도 그 정도 늦게까지 짓는 경우는 잘 없긴 합니다. 아니면 아예 분양 설명 당시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수분양자가 길을 가다가 그 분양 사무실이 아닌 길가에서 상담사의 유인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기존의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적이 있어 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다음에 다른 현장에서 계속하여 전화를 받아서 이에 전화를 받고 덜컥 계약금을 넣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때는 그 방법이 독특하게 방문판매법이나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이므로 해당 법에 따라 철회가 가능한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방문판매법을 찾아보면 법 제2조 1호와 3호에서 방문판매 전화권 유판매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5조에서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 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7조에서는 방문 판매업자 전화권 유판매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또 8조에서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경우 11조에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화, 팩스 등으로 이를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법령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위의 상세 사유들을 소송에서 입증해야 한다면 디테일하게 더 증명해야 할 것인데 보통 이런 방식의 계약은 그 증명 방법이 확보가 잘 안 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스스로 간 건지 판매원의 집요한 요청이 있었던 것인지 혹은 다른 거짓말이 있었던지 하는 것들인데 녹음이 없거나 촬영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위의 해제권 철회권 외에 민법 일반 법리로 취소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 부분에 대해 기망 등을 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망권이 일정 범위 이상 확보될 것이다 라든지 주변 스트리트형 상가가 형성되어 큰 대로변이나 큰 수변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다든지 중도금 대출 범위나 무이자 부분에 대해 다르게 설명했다든지 하는 게 주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을 사정이 있다, 즉 주요 부분에 있어 착오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민법을 찾아보면 제146조에서 취소권의 소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그리고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조망권이나 주변 시설에 대한 기망 외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용도에 대한 기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양주 별내에 있는 별내 자이더스타 생활용 숙박시설인데 이것이 숙박용인데도 실축으로 가능하다 등의 기망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정책 변경을 통해서 용도 변경이 실제 되었던 경우라면 이로 인해 취소가 안 된다 등의 사유는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등 양도세 중과에 있어서 중과가 안 된다, 주택수에 산입이 안 된다 등의 문제에 대해 설명을 잘못한 경우에 착오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때도 계약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알아봐야 할 것을 알아보지 않아 서로의 과실이 경합하였다면 취소권 행사에 제한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에서 지적한 것들은 취소권 행사가 100% 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그 협의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는 최종 분양 금액 감액이라든지 하는 협상이나 조정의 여지로도 활용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블 정창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로서 부동산 및 민사송무 전문 변호사입니다. 031-522-2100 대표번호로 24시간 문자 수신과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로도 1:1 비밀 채팅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